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틀렸죠? 네. 왜 틀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213.60, 고점은 1229.10,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217.90원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안 좋았는데, 왜냐면 한국의 1일부터 10일까지 이 수출, 이제 뭐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모아서 발표하는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그것이 저는 3월에 괜찮았으니까 4월에 또 괜찮겠거니 하고 뭐 딱히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전년 대비 뭐 18%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안 좋은 걸로 나오는 바람에,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가 그 주요 대기업들이 배당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주간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보유 지분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배당금 역송금에 달러 매수 수요가 있는 주간인데, 이게 이제 달러 매수세를 촉발하면서 올랐습니다. 네. 그랬고, 목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한 8% 정도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8.7%가 나오면서, 이 미국의 경제는 사실 이제 뭐 제조업은 많이 없고 이제 서비스, 금융업,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소매, 내수 소비. 시장이 네. 소비가 엄청 큰 그런 미국 시장에서 사실 미국이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고통받기 시작한 건 3월 중순 이후인데, 3월 거를 따져봤는데도 많이 줄어서 달러원이 또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오늘 금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어떤 요건을 달성하면 3단계로 경제를 재개하겠다는 그런 지침을 발표를 했고, 또 이제 한국 시장 그 개장 직전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네. 이게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임상 3상에서 좀 괜찮은 효과를 봤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달러원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랜만에 큰 규모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중국 지표가 이제 중국 GDP, 그다음에 중국은 생산하는 나라니까 산업 생산이 중요한데, 이게 뭐 예상 대비 양호한 정도. 네. 물론 예상치가 매우 안 좋아서 마이너스 중에서도 그나마 마이너스 폭이 예상보다 적다는 정도였지만, 뭐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섞이면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1230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1210원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미국의 지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락다운을 시작한 3월 걸 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아마 4월이 더 최악일 거예요. 4월은 온전히 한 달이 전체 락다운 기간이기 때문에 네. 5월에 나오는 이제 4월 지표까지는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제는 신규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또 이제 500만 건대, 그래서 3주 연속으로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숫자가 나오면서, 그렇죠. 지난 한 달 동안 사라진 일자리가 2,200만 개고, 그게 과거 10년간 쌓아왔던 취업자 수를 단 한 달 만에 날려버리는 3주 만에. 예,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준과 정책 당국, 그 정부가 이제 글로벌 공조에 나서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면서 금융시장 쪽이랑 여전히 좀 괴리가 있는 듯한, 예, 금융시장은 그런 부진한 지표를 어떻게 보면 선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왜 지금 바주카포를 탱크로 바뀌었죠. 바주카포가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환율을 왜 틀렸냐면, 경제 지표가 사실은 당연히 안 좋을 거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다 했는데, 한국 수출이 안 좋은 거는 확실히 좀 타격이 컸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지표도 생각보다 안 좋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요새는 주식을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확실히 빨라요. 반영하는 것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게 실수요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향후의 전망, 향후의 예상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돌아다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V자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렇죠. 그런데 환율은 어쨌든 이 외국인의 배당금, 역송금 수요라든지 그런 실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었습니다. 수급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하는 주간이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오를 게 있으면 더 오르고, 빠질 게 있어도 못 빠지고, 뭐 이렇게 약간 주식이랑 환율이 좀 달리 움직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가져오셨나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뭐 인구에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코로나 이후 근본적인 변화 오나 기업 소비 투자 달라진다. 네, 거의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뭐 이런 제목이었고요. 전 세계는 결코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네, 기업들은 사업 모델을 검토해서 뭔가 다 다르게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든 것이 이제 기사 후반부에 팬데믹 이후 더 많은 이들이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사무실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한 얘기 들어보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팬데믹이 세계화에 대한 저항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갑자기 이동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뭐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지 의료 장비들에 대해서 이거를 해외 생산에 의존했던 나라들은 사실 큰일 났죠.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비싼 게 또 물량도 충분하지 못하게 그렇게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게 세계가 늘상 연결이 돼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다들 깨달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보여준 보호주의의 부상을 강화할 수도 있다. 네, 이것도 뭐 의미 있는 말이어서 봤습니다. 네, 일단은 고립주의를 더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네. 이게 어떻게 큰 어떤 흐름이 이게 경제나 경제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생활 패턴이나 경제 트렌드 자체가 어떤 과거도 보면은 고립주의와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건너온 왔듯이 지금도 이제 세계화의 극단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글로벌의 악재가 터지면서 고립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다들 경제 재개나 경계가 할 것 같고 재택근무는 진짜 좀 이제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편화될 것 같고 화상회의 그리고 사무실도 이제 다 이렇게 몰려있는 특정 곳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점 지역에 이렇게 센터를 스마트 오피스 센터 같은 거를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 놓는다든지 기업 입장에서도 한 군데 아주 비싼 땅에 큰 건물을 막 통으로 임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택근무 늘리고 하는 비용 절감 측면도 있고 네. 그래도 우리가 회사가 돌아가는구나라는 거 이번에 깨달았으니까 네. 재택근무는 진짜 좀 잘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반도체는 좋은 뉴스고 네. 그런데 이제 이달 초에는 안 좋았는데 네,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인텔이나 뭐 이런 데들도 실적 호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좋고 유가는 안 좋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비행기도 안 뜨고 그렇죠. 뭐 여행도 뭐 제대로 다닐 기본적으로 수요가 전혀 없어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는 출퇴근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름 소비할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설비 투자도 안 하고 네. 기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그래서 유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감산을 좀 더 해야지. 자동 감산이 되지 않을까. 네. 굳이 합의하지 않아도. 이 가격에 파는 네, 감산은 그렇죠. 안 뽑는 게 낫다. 네. 온라인 커머스 이런 것도 잘 될 것 같고 앞으로. 네. 그렇죠. 이미 뭐 잘 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경제 이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저는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기사 이게 질이 좋아요. 네, 괜찮은 얘기, 새로운 얘기들을 이제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번 4월 16일자로 JP모건과 문우신 재무장관이죠. 시장이 모르는 뭔가를 아나?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내용은 JP모건, 이 미국의 거대 은행이죠. 여기서 채권을 채권을 발행했죠. 발행했죠. 네. 100억 달러 규모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요지를 보면은 이상하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JP모건의 회사채 금리보다 스프레드가 더 높은 걸로 발행을 했다. 네. 왜 이렇게 금리를 손해보면서까지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일까에 네. 대한 약간의 우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JP모건이 발행한 기존 회사채를 갖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이놈의 회사가 평가손이 엄청난 거예요, 갑자기. 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채권을 내놓고 돈을 덜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역사는 금리가 네.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JP모건 채권을 보유하던 트레이더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 월가 관계자는 급히 이렇게 JP모건이 돈을 땡긴 거는 뭔가 시장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뭔가 터져서 이 크레딧 시장, 돈을 빌려주고 채권 시장이죠. 이게 망가지기 전에 돈을 조달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설들이 나돌았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다 추측이지만 제 생각에 빌려줄 때가 많아서 그냥 돈이 풀렸던 게 아닐까? 간단히 또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갑자기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대선 충당금을 쌓아야 돼서 맞아요. 그거 대선 충당금을 갑자기 이제 대규모로 늘려야 되면은 그게 대선 충당금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성도 감소하지만 각종 규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이쪽 미국도. 네. 그러려면 뭔가 현금 유동성, 고유동성 자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놓는 그런 작업을 미리 해놓은 걸 수도 있고 네. 사실 뭐 어떤 특별한 뭔가 터지지를 않더라도 지금 현재 회사채 시장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경색이 돼 있어요. 지금 그 회사채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정상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 업종별로 그리고 만기별로 그리고 신용 등급별로 거래가 그나마 좀 되는 게 있고 아예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채권 시장 회사 특히 이제 크레딧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가 실물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원금을 상환하고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지금 이 페드가 하는 정책과는 또 별개로 여전히 우려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뭐 아주 나쁘게 억측할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물론 뭐 좋은 뉴스는 아니고 불안한 네. 뉴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은행의 대선 충당금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은행이 대출을 10명을 대줬어요. 부도율이 10%면 한 명이 망하겠죠. 요만큼은 망한다고 치고 대선 충당금으로 그러니까 이 여기서 대출에서 벌어든 이익 중의 일부를 아예 원금을 못 갚는 한 녀석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킵을 해놓는 거죠. 미리 빼놓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손실 날 거야 이만큼은 하니까 나 그거는 내부의 평가입니다. 신용도를 네. 평가해서 하는 거고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신용도가 다 내려갔다. 대선 충당금은 많이 쌓아야겠죠. 더 많이 쌓야죠. 대출이 더 늘지 않더라도 대선 충당금은 많이 쌓아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망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다시 이제 코로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도율을 10%로 가정을 하고 대선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다시 뭐 경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또 좋아져가지고 신용등급이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갔다. 그러면 대선 충당금은 다시 그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네, 환입을 해서 네, 그게 그렇죠.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이제 잡히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 내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충당금을 일단 지금은 당연히 많이 쌓아두는 거고 이게 실제로 뭐 부도율이 그렇게 평가한 예상대로 많이 많아지면 이 대선 충당금은 그냥 다 그냥 미리 손실 처리했던 게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괜찮아지면 환입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아직 큰 일이 터진 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암울함과는 달리 또 행복 회로를 돌려봤습니다. 네.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 번 사는 인생에 그렇죠. 대해서 정부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살아야 믿고 중앙은행이 말하면 믿고 예를 들어서 IMF가 한국이 역성장을 하겠으나 다른 데보다는 양호할 것이다. 이러면 좀 믿고 좋잖아요. 이건 뭐 왜냐하면 정부가 잘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얘기 해보겠습니다. 너답 인포맥스 기사고 미국의 전문가는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디폴트를 선언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다. 네, 이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사실 관광업이 되게 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국의 태국. 경우에는 관광업이 차지하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되게 그 국가 봉쇄를 안 하려고 했었고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뭐 채무가 원래 많은데 새로운 유로존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흥국 중에서 이제 브라질이나 남아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폴트라든지 이런 더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사실상 즉 IMF에서 분류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에는 우리나라 이런 거는 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여기서 하는 IMF 세계는 이머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머징은 저 아프리카나 네. 저기 뭐 남아시아 뭐 이런 쪽에 사실상 세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긴 힘든 그런 국가들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하고 그런 곳에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몸집이 있다 보니까 좀 충격이 있고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저는 글쎄요 그냥 바로 무너지게 냅두진 못하지 않을까 대마불사가 여기도 적용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코로나 본드를 뭐 이렇게 하든 그리고 독일이 그동안 싼 유로로 쪽쪽 빨아먹었던 것도 너희도 좀 이제 뱉어냈죠. 뱉어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태리가 그럼 나만 주고 싶다 다 죽자 이럴 수가 이 정도 체급이 되는 나라라서 네. 좀 우려가 되긴 해요.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네. 걸로. 네. 그거는 아무튼 위험 요인은 맞습니다. 네. 네,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교체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 우리나라가 여행 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아이디어 원작자는 거기 계신데 우리나라는 여행 수지가 적자입니다. 2010년부터 이 머니투데이 기사의 제 그림을 보면 계속 연간 뭐 한 70억 달러 정도씩 적자예요. 이거는 들어오는 관광객이 쓰는 돈보다 우리가 나가서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게 2017년, 18년에 확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더 증가를 했었고 이때 이제 중국 관광객이 확 사드 여파로 확 줄면서 여행 수지의 적자 폭이 커졌었고 2019년에는 중국의 유커들은 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의 여파로 일본으로 나가는 관광객이 좀 줄어들면서 많이 감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한국이 제일 안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내수가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네. 네, 많은 사람은 저희 둘 정도. 왜냐하면 다들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가기는 좀 까리하고,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못 나가면 국내 여행을 좀 네.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반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그 나라에서 출국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좀 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좀 뭐 중국 포함해서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 수지가 적자 폭이 줄어든다.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코로나에 의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냥 반강제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여행객도 굉장히 적어질 거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건 더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는 수준 하에서 이제 코로나가 진정세가 이미 접어들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나가기가 너무 두렵잖아요. 확실한 백신이나 이런 거를 접종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 근데 그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저 지금 어디 가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그리고 이게 무슨 돈이 없어서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그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질병 때문에 유발된 거라 네. 이게 바로 공포심이 없어지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요, 저는. 네. 아무리 백신 나고 치료도 나와도 일단 걸리기 싫으니까. 그렇죠. 네. 굳이 나가서 걸려서 돌아오느니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이게 경제 상황이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제 뭉클하고 지냈던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이제 좀 해소를 하기 위한 어떤 보복 소비 같은 그런 게 이제 국내 소비로 이제 몰리면서 그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내수의 어느 정도의 호황, 내수의 좀 어떤 호황, 좀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 좀 그렇게 돼야 또 우리 그 자영업자들도 잘 되고 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잘 될 겁니다. 네. 일단 잘 일단 뭐 코로나를 거의 잡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엠데시비르의 그 좋은 소식이 좀 이게 이제 좀 확실한 이제 뉴스가 되면서 좀 실질적으로 좀 빨리 안정세를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기대해보면서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망. 금요일은 그러니까 결국 주식 시장의 움직임과 이 채권 또 환율의 움직임이 약간 속도가 지금 달라진 느낌인데 지표가 안 좋을 거는 예상이 되는 수준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나온다면 좀 긍정적인 뉴스만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특히 이제 메이저 국가들 예를 들면 이탈리아, 미국 뭐 이런 데들 독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를 약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어쨌든 경제를 더 돌리고자 하고 있고 이제 5월 달에 그 미뤄뒀던 그 양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은 플러스 성장을 하겠다고 또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경제를 돌리고
그러자면 옆에 있는 한국도 덩달아서 우리도 같이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현실화가 다음 주에 되진 않겠지만 언젠간 될 테니까 이 결국 환율은 하락으로 가되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까지 1200원을 깨기 지난주에 제가 잘못했고요. 1200원을 깨기는 뭐 어려울 테니까 1200원에서 1230원으로 레인지를 잡고 1200원을 향해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오늘 일단 비록 오늘 하루지만 근 한 달 반 만에 외인이 코스피 시장에 꽤 많은 물량 한 3천억 좀 넘게 이제 들어온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채권 시장에서도 국채 선물 시장에 이제 외인들이 좀 그 매수세가 좀 있어요. 매수세가 있으면서 특히 이제 FX 스왑과 엮어서 단기 쪽 채권을 로 이제 금리도 먹고 이자 수익도 먹고 그리고 이제 스왑에서 이제 스왑 마진도 같이 챙기는 그런 식의 어떤 재정 거래도 들어오는 거 보면은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네.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주식과 채권의 외인의 투자의 밑바탕에 가장 기본이 환율인데 이 환율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면 외인들은 안 오거든요. 그렇죠. 안 오는데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환율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고 다음 주에 물론 좀 추세를 봐야겠지만 다음 주 초에도 외인이 매도세 대량 매도세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지속적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돼서 전 1195원에서 1225원 정도로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내려가 보자. 네. 저도 고집이 있는데 똥고집. 네, 그래서 여전히 좀 이제 계속 좀 하향 트라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입장으로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그리고 동학개미들은 이기는 분위기예요. 네, 개미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네, 개미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꼭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